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문을 엽니다. 박 기자, 요즘 네. 집에 난방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고지서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무서워서 확인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30평대 아파트는 난방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2배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긴축이 빨리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겠지만 물가 안 잡히면은 금리 아무리 내려도 기업 경기 안 살아나거든요. 네. 네, 정부가 지금 이제 취약계층 난방비 바우처 이거 지급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외국인들 지금 지치지도 않고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로 지금 몇 거래일째입니까? 네, 10거래일째 무려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기간 금액으로 보면 4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주식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네. 이달 1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담은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주와 2차 전지 업종들이 포진해 있고 또 은행주들도 눈에 띄죠. 예, 긴축 끝나간다고 지금 벌써 축포들을 터뜨리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금 연초부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이 외국인 때문이었군요. 왜 네, 이렇게 사들이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실제로 외국이 올 들어서 이 첫 거래일인 2위를 제외하고 오늘까지 삼성전자 하루도 빠짐없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바닥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 업황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 수요 감소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큰 침체 국면을 겪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이 몸집을 줄이게 되면 재고가 감소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회복 사이클을 보일 것이란 기대에 감산 결정이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영국계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이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AMD 등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것도 반도체주 훈풍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도 안정되다 보니까 외국인을 더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4천 전자 네. 거의 다가왔죠. 지금 거의 반년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이대로 7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2분기를 지나면서 7만 전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긴 합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가의 눈높이 약 7만 6천 원 수준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등은 8만 3천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다음 주 있을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입니다. 잠정 실적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건 반도체 사업 부문의 감산 여부일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증권가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자연적 혹은 기술적인 감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삼성전자가 감산에 동참하게 되면 이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의 시그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일 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1일 SK하이닉스와 AMD, 3일 애플과 퀄컴, 인피니언 등이 차례로 지난해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에 줄줄이 나오는군요. 네. 반도체는 그렇고 2차 전지는 왜 또 이렇게 오를까요? 네, 사실 이 한동안 테슬라 쇼크에 국내 2차 전지주들도 주가가 난항을 겪었었는데 네. 실제로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잘 나오자 이 불안감이 걷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월 현재까지 받은 주문은 생산량의 2배로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많다며 자동차 시장 전체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연초 주요 모델의 가격을 인하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판매량이 재차 상승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 국내 증권가에선 특히 LNF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NF의 테슬라량 매출 비중은 8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상승함에 따라 LNF의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양극재 만드는 게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앞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테슬라에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2025년까지 이제 미국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 70%를 한국이 담당할 것이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국무부 경제차관이 이런 발언을 오늘 하면서 또 이 부분도 2차 전지에 오르는데 좀 일조하고 있는 네, 부분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은행주가 또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행주는 역시 뭐 행동주의 펀드 이슈 그것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크고요. 네. 또 최근 얼라인 파트너스가 국내 은행 지주에게 당기 순이익의 최소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라고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주들의 주가가 저평가된 게 사실 소극적인 환원 정책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국내주들은 위축되고 있었는데 이 주가가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다음 달 9일까지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은행 지주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주주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계속해서 이 이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